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6월 26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신없는 꼭지를 하나 골랐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러시아 뉴스를 살펴보다 보니까 브릭스에 이번에 카잔에서 있잖아요. 10월 달에 러시아 카잔에서 이번에 회의가 최근에 6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또 러시아에서 브릭스 외무장관 회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브릭스 가입에 관심이 있는 여러 나라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도 참석했고, 외교부 장관이 베트남도 참석했죠. 자,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었죠. 이것이 더 확대되면은 브릭스가, 왜냐하면 들어가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브릭스의 실체가 안정적이다. 미국이 부정적인 일을, 미국의 보복이 두렵다 할지, 미국의 보복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실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미국이 놓치면은, 여기서 뭔가 러시아와 타협하지 않으면은 러시아도 손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이번 가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시간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브릭스의 확대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그리고 기존의 회원들, 작년에 좀 늘었잖아요. 대여섯 개. 새로 가입된 회원들이 브릭스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데 시간을 쓰겠다. 엄청나게 예외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사실 자료를 여러분한테 던져드리고, 제 나름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이게 연계가 돼 있죠. 자, 북미 종전선이 발생한다. 윤석열은 구속으로 몰렸다. 이번에 국회가 개원하고 이제 국힘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상임위에 참석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논란의 방향을 봤을 때, 세상 민심의 흐름을 봤을 때, 계속 구속으로 몰리게 된다.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다. 긴장 고조다. 자, 그런 와중에 미국의 바이든이 북한과의 종전선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힘이 충돌을 하는 셈이거든요. 국내에서 뻗쳐나가려는 힘, 생존하려는 그 힘하고, 바깥에서 자기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주변 강대국들의 힘이 정면으로 박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가끔 드리는데,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을 가운데서 조정하고 있다. 자기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즉, 미국 패권이 중국 채권으로 단순 교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다극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내심 미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한다. 그것과 이번에 브릭스 회원 가입 잠정 중단 상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내적인 정치 상황도 오늘 눈에 띈 뉴스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복지부에서 2,000명 의사 정원, 그 다음 1,500명으로 줄인 것 같던데, 거기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공무원들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천에 가서 회의도 여러 했지요. 세금이 제법 들어가는 프로젝트 기획도 하고, 그 여러 2세 당사자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짧으면 몇 개월, 길어도 1년이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요점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지금 국가의 어떤 방향성, 현 정부의 방향성과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자, 그런 상황에서 2,000명이나 1,500명이나 숫자를 도출을 하는데 자료가 없다. 못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천공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천공이 성이 2천공이기 때문에 2,000명이냐. 그래서 밑에는 5씨나 6씨, 4씨도 있죠. 4씨도. 3씨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런 게 이제 국정농단의 분위기가 자꾸 짙어지는 거죠. 이게 이미 견고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압박을 받을 것이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김건희가 예전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각하는 김건희. 그런 게 곳곳에서 포착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해병대 사건만 하더라도 이미 그런 의심을 샀고 임성근 사단장이 모른다고 잡아댔어요. 도이치 공범, 주가 조작 공범.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거기가 1사단장 골프모임을 추진하는 그 대화록이 카톡이 지금 노출이 됐죠. 그 JTBC가 노출시킨 것도 의미심장하죠. 얼마 전에 몽골에서 북한과 일본이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거 터트린 것도 JTBC죠. 예, 이건 냄새가 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 뉴스의 소스는 어디며? 그게 왜 JTBC일까? 네, 예. 그래서 내부에 견뎌낼 수 없는 윤석열 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꼭 박근혜처럼 국정농단 느낌이 계속 강하게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폭발적인 걸 뭐 터트리지 않는다 하면 윤석열이 도망가고 갈 데가 없다는 게 이런 몇몇 제목만 보더라도 느낌이 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결국 김건희의 네트워크였다는 거잖아요. 거기 뭐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하던 것도 김건희 사무실이었다. 위치 추적안에 그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오세훈은 밑에다가 광화문에다 100m 높이의 태극기를 걸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방향성에 맞춰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윤 정부 초기에 그랬더니 오세훈이 아주 다양한 역할을 했죠. 광화문에서 역시나. 왜? 상징성이 있는 곳이니까. 예,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림을 걸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예, 지금도 그런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자기는 지금 국민의힘에 뿌리가 없고 또 뭐 검찰 출신도 아니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불임 정당이잖아요. 대권 주자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갤럽의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보니까 뭐 아주 낮더라고요. 한 30%, 30% 이하도 있고 뭐 제가 쓰는 미국 모닝 컨설트가 이야기하는 20%가 정답이라고 봅니다만은 거기에 뜬금없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런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세훈이 이재명보다 앞선다. 자, 이게 오세훈이 현재의 권력에게 가장 같이 커플링 연동되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과 대북 강경책. 예. 힘으로써 내부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걸 직감적으로 오세훈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외부로 뻗쳐나가는 힘이 미국이 지금 선택하려는 방향과 즉 북과의 종전선언하고 정반대다. 핵보유 반대 이야기했잖아요. 거기다가 국내 언론까지 걸고 들어온다. 노출시킬 수 있다. 강대강 국면으로 간다. 저는 강대강 국면으로 가면 윤석열은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탄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결말을 보게 될 가능성도 지금 이미 들어섰다고 보는 거예요. 네. 대통령직을 다 못 마친다는 것은 저는 아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모양새는 탄핵은 아니다. 탄핵보다 더 안 좋은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게다가 이거 숙대 최근에 총장을 지명했는데 왼쪽에 신임 총장이 오른쪽에 옛날 총장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논문 김건희 논문 석사 논문 여기 걸려 있죠. 박사 논문은 국민대가 걸려 있고 그거 하다가 숨이 다 죽었죠. 그 2년 몇 개월째 결과를 발표 안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발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총장이 지명이 됐어요. 예, 금년 가을 정도 취임하는 것 같아요. 이미 지형이 구도가 너무 안 좋아요. 구도가. 이거보다 줄줄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되면 국민대도 다시 나올 거예요. 아마 이야기가. 자, 그래 되면은 지금 강경해진 국회 분위기에서 다 불러내서 다 폭로하기 시작하면은 견뎌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전에 뭔가 사고를 치려고 하겠죠. 근데 마침 그게 미국의 방향과 반대고 미국의 힘이 이 뒤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노출되는 것에. 예. 자, 비리는 제한 없이 이제 풀려나오게 될 거라고 봐요. 비리와 관련된 증거들은. 게다가 가끔 언제 한번 댓글들을 가끔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 돌아보기 채널이 정부의 그 탄압을 받아서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요 기사를 보고 좀 뜻을 달리했습니다. 류희림이 방통위장이죠. 미국에서 구글과 면담 중 책상을 쾅 치면서 화를 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문제가 되고 구글 코리아에서 항의 방문했죠. 그래서 방미 기간 동안 내놓았던 뭐 보도 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는 그런 합의한 적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두 번째는 류희림의 회의에 대한 태도 이건데 여기 보면 마크 에릭슨 정부 공공정책 부사장을 만났다.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대관 담당이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죠. 공무원들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유튜버 담당이냐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유희림이 여기 왜 갔을까? 1박 3일로 임기 2개월 남겨놓고 이거 하고 한국 대사관 갔다고 그래요. 주미 대사관.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한국에서 최근에 뭐 유튜버끼리 뭐 살인 사건 나는 게 유튜브에 공개가 됐는데 그걸 삭제 조치를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10시간이나 걸렸다. 그런 걸로 말이 촉발돼서 험해졌다. 근데 그거 하나가 유희림이 미국까지 날아가서 구글 본사를 방문할 만한 사안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더 큰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핑계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더 큰 의도, 요구사항이 있었다. 구글에 대해서. 네. 지금 올라오는 유희림이 지금 이제 실세 중에 한 명, 비선 실세 중에 한 명이라고 가끔 칭해지는 사람이죠. 예. 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김어준이나 뭐 이런 유튜버, 세상 돌아보기도 그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누르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좀 이끌어내려고 유튜브에 도움을 받으려고 갔던 게 아닌가. 저는 감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대신에 유튜버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알게 된 것은 확신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다.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다음에는 국내에서 기분 나쁘다고 느낌이 안 좋다고 옛날 경호원들이 입 틀어막는 것처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튜버, 즉 구글의 권한이다. 근데 지금의 구도를 봤을 때 아까 JTBC 방송 나오는 거, 저기 보도 나오는 거 보셨죠? 자, 유튜버, 구글 정치로 영향 받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끔씩 거론돼요.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유튜브에 미국 CIA가 압박을 넣는다는 부분. 근데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약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임계치가 되게 낮아요. 미국은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이 우리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제가 예전에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건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게 제재를 걸었었습니다. 재검토 신청을 했지만 역시 제재는 유지가 됐었어요. 자, 그럼 미국한테 예민한 문제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개입이 됐었으면. 네. 자, 그런 관점에서 100% 구글이 아니라 정부가 미국 정부의 입기 면허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작금의 한국 상황에서 미국은 윤석열을 견제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제 채널 주위의 환경이다. 네, 누가 제 채널을 닫고자 한다 하면,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주제로 가서 볼게요. 주제로 가기 전에 이거 하나 볼게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브릭스 확대랑. 이게 기획 기사로 실렸더라고요. RT에 페트로달러의 종말, 미국과 사우디 간의 사연. 이래서 금융계에 오래 있었던 기자가 이거를 적었는데 정리가 잘 됐는데 이거 하나를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예. 그래서 큰 흐름에는 동의를 했어요, 제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정정 드릴 고침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관련돼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사우디가 페트로달러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한 상호방위 조약을 40년짜리인가 뭐 그랬죠. 사우디하고 그걸 갱신할 때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됐다. 그래서 일부에서 저걸 버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 그 점에 대해서 고침을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자, 지금 페트로달러가 시작된 부분은 제가 그때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금이 없는 상태로 계속 달러를 찍어낸 걸 들켰어요. 그래서 브레튼 우주 체제가 넘어갑니다. 왜냐면 많은 데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피아트 커런시가 된 건데, 가짜 종이 화폐가 된 건데, 그때부터 달러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 그래서 그 달러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원유를, 그게 74년도 이야기예요.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게 했다. 이게 조약화된 건 아니에요. 계약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죄송합니다. 사우디와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에 포함 안 돼 있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 일맥상통해요. 그때 사우디는 그래서 보호를 받고 싶은 필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쭉 보호받으면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달러로만 거래하지 않겠다 이야기 했잖아요. 24년 초부터. 왜 중국 위안화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말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이번 계약에 그게 포함이 안 된 거면 페트로 달러가 사실은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온 지는 꽤 됐는데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다 이런 류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큰 그림은 달라지지 않아요. 아는데 그런 페트로 달러를 위해서 계약을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외의 내용들은 그림에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오류가 없어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페트로 달러하고 이걸 연계를 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중요한 요인이 있었고, 옛날 중동 오일, 전쟁 나고, 이란 사태 나고 이랬을 때, 기름값이 많이 올랐을 때도 미국에서 돈을 찍어내지 않고 버텼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힘들었을 때. 그렇게 해온 건데, 우리 사람도 수명이 있다시피 달이 참에 기울다시피 모든 돈 특히 이렇게 자산에 지금 연동이 안 돼 있는 금이나 기타 자산의 연동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석유에 연동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셰일 가스가 많이 나고 이러면서 약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8년 9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돈을 무지하게 많이 찍어냈어요. 그리고 그리고 달러가 이제 헤게모니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으면 달러를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럼 세계랑 무역을 못 해요. 거래를. 석유도 못 사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런 거죠. 북한이고, 석유가 있어 팔지 못하는 나라. 세계 제1의 석유 매장지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 다 폭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버텨왔다. 그래서 미국은 많이 쇠약해졌다.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지만 미국 연준이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올려야 돼요. 지키려면. 그런데 망가진 게 너무 많아요. 수습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목숨 꺼내지는 것만 막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달러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흡기 때문에 바로 죽어요. 그 호흡기가 뭐냐. 지금 수준으로 그래도 금리를 계속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치유는 불가능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몇십 년 지나고는 달라요. 달러의 수명이 다 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사우디도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혜택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정권 다 사우디 독재 국가 아닙니까? 아예 나쁜 짓 하면은 길에서 공개 목을 잘라서 처형하는 나라예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쿠데타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도 없었고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의 위협도 없었죠. 미국이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봐서 얼마 전에 이제 아프간 문제가 생기면서 몇 년 전에 바이든이 그냥 중동 싹 버리고 갔잖아요. 그것도 이제 크게 깨달은 것이고 고민 끝에 달러가 아닌 것으로도 거래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큰 물이 받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브릭스 가입을 공식화시키지 못하게 하면서 많은 당근을 주면서 상호방위 조약을 이제 다시 한번 갱신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페트로 달러는 74년에 암묵적으로 그렇게 실행되어 오던 것이 고착화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고 미국 약해짐에 따라서 또 미국의 몇 번 이제 실수를 통해서 슬슬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이제 우위가 바뀌게 된 거죠. 바이든이가 사정까지 했잖아요. 달러로만 결제하라고. 근데 중국하고 위안화 결제하기로 해버린 거니까. 그리고 전 세계 물량 공급에서 러시아랑 협조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죠, 그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페트로 달러는 무슨 조약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냥 양쪽의 어떤 관행으로서 하다가 그게 고착화된 것이고 이게 깨진 거다. 이제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상태다. 여기서 브릭스가 확대돼서 달러의 유동량을 더 줄여버린다.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0 몇 프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확대되면 이제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더 조마조마하던 나라들이 미국이 좀 싫어할 텐데 이러면서 확 들어오게 되고 숫자가 늘면 그냥 눈등이 불어나듯이 불어날 그런 위치에 상황에 딱 처해 있는데 러시아가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러시아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아주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안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볼게요. 이겁니다. 이게 10시간 전이니까 지금 뭐 어제 정도 나온 거예요. 오늘이나 현지 시간으로는. 자, 브릭스 외교장관 회담을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도 오고 이제 한국 관심 있는 나라들도 왔어요. 튀르키예, 나토 동맹인 튀르키예도 오고 그랬는데 그 결과를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보름 지난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야, 이 타이밍.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이 엄청나게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그때 발표했어야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네. 자,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우크라이나가 집속탄을 크림반도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쐈어요. 저 오늘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화면만 봤습니다. 해수욕장에 집속탄이 떨어졌어요. 집속탄 안에 새끼 폭탄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4명이 사망했죠. 아이 2명 포함해서. 그러자 미국 국방장관이 러시아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 예외적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거는 반대로 기록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초를 칠까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브릭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지하고 기존 추가 회원 기존에 이제 작년에 여러 개가 들어왔잖아요. 여러 나라가. 기존 추가 회원 통합을 우선하겠다. 시간 벌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 해에 확 올라타면은 이번 해부터 큰 숫자로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관할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있죠. 스탄 국가들,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그 외 밑에 다른 나라들, 거기는 전략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중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또한 거기를 남쪽으로 치는 파키스탄하고 인도랑 육로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지하화장은 많아요 거기에. 그 러시아 영향력 내에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뭐 동남아 국가들, 필리핀, 말레이시아, 죄송합니다. 필리핀은 제외고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다 관심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세계 경제가 돌아가요. 달러는 폭망이에요. 달러를 안 쓰기 위해서 거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달러는 죽음이에요. 달러의 죽음은 미국의 죽음이에요. 그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저는 감히 해석을 해보거든요. 이 사안을 해석할 때 10일, 11일 날 나왔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기사는. 튀르키예도 들어간다 그러고 말레이시아도 가입하겠다고 이야기 다 했잖아요. 중국의 리창 총리가 방문했을 때 악수하면서 중국은 지지하고 있었고 기대가 컸던 거예요. 그걸 누른 거예요. 자,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어떻게 결정했느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다수결에 의해서. 이야. 여기에 인도가 러시아 편을 들어줬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저는 중국은 반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의견에. 계속 브릭스 키우자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야, 이거는 바이든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협상이 제법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국내 상황과는 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의 생존의 문제와 상관이 있다. 만약 윤석열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고조시킨다면 이거는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물론 제 해석입니다. 예, 이 뒤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이걸 왜 지금 내뱉었을까? 시간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걸 브릭스를 그냥 놔두게 되면은 훅 엄청나게 커져요. 미국 폭망이에요. 달러가 폭망이면 미국도 폭망이죠. 그러면 그 진공 상태를 중국이 접수할 수 있다. 이거를 푸틴이 조절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자, 이게 브릭스 작년에 제가 준비했던 자료인데 이거 보면은 그 당시 늘었을 때예요. 예. 이번에 는다는데 지금 들어오겠다는데 다 받아주면 이거보다 훨씬 숫자 커집니다. GDP가 PPP 기준으로 37%이기 때문에 G7보다 커요. 원유 매장량은 44%, G7은 4%밖에 안 돼요. 10배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들어온다고 그랬었거든요. 가입 신청한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아시아 국가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지금 밝혀진 석유 매장량 기준으로 1위예요. 인구 이미 45%예요. 36억 명. 이게 훨씬 더 늘어나요. 여기에서 만약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밀어붙인다면 이 숫자는 금방 늘릴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미국이 또 희한한 짓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중국의 압박을 견뎌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미국을. 예. 자, 밀생산이야 뭐 러시아가 1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데가 북한하고 이번에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는데 경제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달러 하나도 없어도 되거든요. 네? 먹고 사는 거예요. 북한은 그냥 북한 같은 조그만 경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배 채우는 거는. 네. 자, 이것이 훨씬 더 벌어질 수 있는 게 된다. 조금 더 벌어지면 수많은 나라들이 올라탈 거예요. 그럼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가 휘끄닥. 그래서 러시아는 푸틴은 그걸 우려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브릭스의 대장은 중국인데 전 세계 경제 1등이니까 이미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면서 중국 패권 시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저항하기 힘들다. 아또 걔가 있어야 먹고 사는 거니까. 그 합으로 형님을 모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한테 계속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또 하나는 이거예요. 러시아는 인도와 손을 잡았거든요.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좀 전에 라프로프가 이야기한 거. 브릭스 회원가입 추가로 받는 거 잠정적인 중단한다. 수많은 나라들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러시아가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 그게 도움을 준 나라가 누구냐? 인도라고 생각해요. 네, 인도하고 러시아 손을 잡으면 중국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같은 시기에 모디가 7월 초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이든은 다 주는 거예요. 나하고 우크라이나전을 빠져나가는 거, 북미 종전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전을 빠져나가는 거, 그렇게 되면은 나하고 모디가 인도가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거 아니면 넌 정말 끝이다. 푸틴도 식은땀 흘려요 지금. 왜? 그가 오랫동안 버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이 내용이 러시아 인도 군사협정 승인 서로 항구 기지 쓴다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수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인을 던졌다는 것은 러시아가 승인했다는 거잖아요. 여러 해 동안 연기되어 온 건데 지금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여러 해보다? 전보다? 아니거든요. 아직도 우크라이나전 중이에요. 이번에 모디가 아마 러시아를 방문할 때 이거는 오케이 돼서 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미국 너희의 선택에 따라서 러시아와 인도가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 라는 강력한 신호로 보이거든요. 밥상을 다 차려주는 거예요. 자,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은 없어요. 명분상.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다르고 제가 이제 서두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대통령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충돌이에요. 이래가면 바이든 이거 안 막으면은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번에 이 카드를 받지 않으면 엄청나게 진작에 고민하고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신호는 기시다 방북이다. 일단 방북이 되려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된다. 자, 7월 초에 며칠 안 남았죠. 모디의 방문이 있고 또 나토 회의인가가 있어요. 유럽에서. 자,
그때가 일단 한번 또 큰일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이 브릭스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말레이시아는 원래 뭐 반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태국은 미국의 우방으로 분류되는 국가고, 최근에 탁신 전 총리 건 같은 것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정치적으로 지금 내정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압박을 강하게 넣으면서 탁신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탁신은 중국인이에요. 중국에서 어릴 때 남쪽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넘어온 사람이에요. 국경을 넘어서. 예. 그리고 미국이 휘둘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민적 지지도는 절대적으로 높아요. 태국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흐름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미국이 맛이 갔다라는 거. 그리고 난 네가 우리 내정 간섭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다. 여기까지 다 포함이에요, 지금. 예, 말레이시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뭐 이 내용에 보면 일본은 미 채권을 대량 매각하고 있죠. 대량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엔화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가 중국이 전략적으로 좀 더 팔아버리면 지금 일본의 채권 보유국 1위예요. 일본 혼자 죽을 수 없거든요. 일본도 경제적인 타결책이 필요해요. 어제 서가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기시다 교체해야 된다고. 네, 지지율이 13%니까. 자, 그 타겟책 또한 북한에서 찾아야 된다. 모든 것들이 거기 가고 있고, 금년이 아니고 이게 내년으로 넘어간다. 트럼프 때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과연 지금의 상황이 똑같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일본의 상황, 예를 들어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시다 교체돼야 되고, 거구적인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제어 바깥으로 돌아다닐지 몰라요. 그리고 중국이 밀어붙여서 브릭스는 계속 굴러가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이번에 바이든이 또 다른 스택을 한다면은 말 바꿔가지고 임시 가입식으로 회원국 확 늘릴 수도 있어요. 올가을에. 이름만 공식 가입 아니게 해서. 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 늘어서 내년에 덩치가 훨씬 커지면, 아까 퍼센티지 보셨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2배 이상 차이 나는 건 금방이에요. 경제력 규모에서. 아무도 세계 90% 이상을 달러로 교역하던 시장이 세계 시장의 3분의 1밖에 커버를 못한다? 미국이 그걸 버텨내겠습니까? 미국 달러가. 지금도 노쇠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형국인데, 예. 그래서 서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무리를 하면서, 푸틴이 바이든에게 울부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상이 망가지는 거니까. 예. 왜 중국이 미국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세상이 발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냥 물러나지도 않죠. 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사의 때까지 관성과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태위태하고 힘든 겁니다. 자, 이미 트리키의 외상하고 지금 러시아 외상인데 가입하겠다고 했고, 러시아가 환영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지금 리창 총련 여기저기 다니면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브릭스를. 근데 그걸 신규 회원 가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끊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튀르키예도 끊었잖아요, 결국은. 나토 회원국한테 안면 몰수하면서 브릭스 가입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잠정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일단은 힘든 겁니다, 이거. 튀르키예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러시아가. 예. 자, 이게 말레이시아 총리죠. 뭐 시진핑은 뛰어난 지도자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제목이 그런 겁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브릭스 가입을 원한다. 저기 이것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중국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한테 중국이 브릭스 가입 프로모션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누른 거예요, 지금 또. 튀르키예는 당연히 받아줄 줄 알고 왔죠. 푸틴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환영한다고. 그런데 아까 라프로프가 이야기 그렇게 했잖아요. 미국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예, 난 더 이상 못 버틴다는 거예요. 이걸 다 막은 거예요. 여러분, 태국도 이게 중국 언론이거든요. 글로벌 타임즈면 서방 압박 속에서 태국 용감하게 브릭스 가입을 해. 저는 정말 용감하게 했다고 봐요. 속내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브릭스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탁신도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난 네 힘에 눌려서 억지로 당신의 우방국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도 지금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브릭스 가입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예, 우리도 중국에 접촉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잖아요. 누구도 우리 어떤 언론에서도 그걸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보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중국의 손을 잡는 걸. 그냥 단지 관계 개선?
그가 지난 정부가 중국하고 가까워서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워졌다. 문재인이. 그게 혹해서 표 찍어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 가까워지고 있어요. 왜 언론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이런 것들이 튀르키예도 그렇고 속내를 다 드러냈어야 되는데 이걸 중단시킨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바이든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임시 가입 이런 형태로 다 가입시킬 수 있어요. 가을에. 그렇지만 일단 잘라놓은 거예요. 그거를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건 그만큼 양쪽 협상이 치열하면서도 다 돼간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거잖아. 이걸 해줘라, 저걸 해줘라. 그래야지 내가 그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중에 브릭스가 문이 들어있다. 브릭스는 달러에 대해 치명타다. 페트로 달러.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럼 미국은 바로 폭망이에요. 자, 베네수엘라의 가입을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지하자원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자 한다. 이런 나라가 왜 가난하지? 이런 뭐 동영상도 유튜브 동영상도 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북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세계에서 다 잘라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이 올라타면은 브릭스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올라타면은 우리 여기 있잖아요. 자기들 가진 것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지하자원 중에서 다이아몬드하고 금이 많다고 그래요. 그걸 세계시장에 팔 수 있겠구나. 브릭스라는 채널을 통해서. 예, 이런 나라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미국의 핍박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살 길이 생겼구나라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 잘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인도랑 손잡고. 자, 이거 보시면은 베네수엘라에 지금 밝혀진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로 돼 있네요. 네. 자, 베트남 고민했었죠.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푸틴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베트남한테 설명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안 될 수도 있다. 다른 방식으로 베트남의 안보와 경제를 내가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 중국 바로 밑에 있거든요, 베트남. 동중국, 남중국해 때문에 얹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베트남은. 근데 중국하고 전쟁을 한 바도 있어요. 미국하고도 전쟁을 했죠. 프랑스하고도 전쟁을 했었죠. 러시아만 전쟁을 안 한 나라고 우방이에요. 자, 그게 푸틴이 뭔가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베트남은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조금만 약해지는 기색이 보인다. 그러면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또 중국의 경쟁자이기도 해요. 먹이 사슬에서 처한 위치가 비슷해요. 세계 공장 같은 작은 공장이죠, 베트남은. 자, 그래서 중국이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베트남이 국경도 접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새로운 강자한테. 자, 그 점에 대해서 푸틴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시나리오 1은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베트남도 이 축에 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아까 오늘 이제 핵심 내용을 보면 브릭스 내에서도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 엄청난 시장이죠. 예. 여기가 같이 패키지로 움직인다. 행동을 보여줬잖아요. 아까 모디가 북한 방문, 러시아 방문하고 라프로프가 지금 브릭스 신규 회원 가입 잠정 중단을 발표하는 타이밍에 그게 같이 나오고 베트남도 브릭스 회원은 아니지만 그 패키지에 들어갈 수 있다. 즉 러시아를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베트남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푸틴을 만나준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미국과의 거래량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베트남이. 경제적으로는 러시아가 의미가 없어요. 베트남한테. 그런데도 그를 일부러 불렀다. 그럼 미국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략적인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남중국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 대중국 포위망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티벳, 신장, 위구르, 내몽골, 북한, 남한, 대만, 필리핀, 그 옆에 베트남. 그 패키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베트남이 내 영향권, 러시아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제안들은 지금 양쪽 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모디는 행동을 보여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토를 달 게. 자.
자, 이건 인도네시아도 고민 중이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제 결론은 이런 것 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걸 프로모션했다. 브릭스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정치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 브릭스를 급속하게 성장시키려고 했다. 그게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다 중국이 제공해 줄 수 있다. 뭐 지금 브릭스 은행도 지금 중국에 있는 거죠. 예, 그런 거가 좋은 예가 되겠네요. 차관 빌려주는 거, 뭐 꼬시는 거 이런 거 다 해줄 수 있다. 왜? 돈이 있으니까, 근데 써야 되니까, 돈이 돌아야 되니까. 중국도.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중국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푸틴이 한순간에 지금 버려놓은 거예요. 미국한테. 예. 자,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은 지금 폭주기관차를 하고 있거든요. 갈 데가 그거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계속 궁지에 몰려요. 여론은 계속 더 안 좋아져요. 비리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미국도 거기 올라타고 있어요, 이제는. 예? 국민들한테 등돌림을 받으면서까지 관계 개선했던 미국의 청에 따라서 또 그들 내부 지지자들의 속마음을 반영해서 일본이 기시다가 기시다 살기 위해서 북한 가면 어떡할 거예요? 북한 투자 계획 발표하면 어떡할 겁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좀 더 확인이 됩니다.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양쪽 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구나. 푸틴도. 이번 해를 바이든이 다시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 정말 힘들어진다. 브릭스를 더 이상 뜯어말릴 수 없다. 성장하는 것을. 세상이 다 그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간단해요. 북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 외교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희망을 선사하고 정치 외교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미국이 해외 했던 그런 달러에 대한 어떤 강압 조치, 달러를 못 쓰게 하는 것들을 다 빼내면 돼요. 예, 제거하면 돼요. 그러면 달러의 헤게모니가 유지해왔던 기득권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맞물려서 북미 종전선언과 맞물려서 그들이 달러나 경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 그러면 브릭스의 새로운 화폐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통합하는데 시간이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눌러 담고 있잖아요. 지금 푸틴이. 달러의 기존 시스템을 평등하게 활용하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중국의 힘은 중국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부 민주화 문제, 소수민족 문제. 그래서 지금 달라이 라마 생일 7월 6일. 거기서 어떤 그 전까지 뭔가를 해야 돼요. 미국이 합의를 해줘야 돼요. 러시아하고. 그게 7월 6일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7월 6일에 서방의 힘이 모인다. 달라이 라마에. 인도독에 발을 담근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합의가 됐다. 물론 기사의 방법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